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권 쪽, 아직까지는 여당입니다. 여권 쪽에 일고 있는 대선 패배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고 나니까 말도 많고 시끄럽고 또 인간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은 여러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낙선한 이재명의 출국 정지. 자, 이 선거 다음 날 청원이 2개가 들어와서 이재명 대장동 수사로 출국 정지시켜라. 당연히 이재명에게는 법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도 있고요. 이재명 본인에게는 대장동이라는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겠죠. 자, 이번에 둘 중에 누구든 떨어지는 자는 깜빵 간다라고 대선 전에 말했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니까 다 마음이 좋아진 모양인데 대선 전에 이번 대선은 떨어지는 자는 깜빵 간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이 떨어졌으니까 이재명이 깜빵을 가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검찰이라는 부분은 정권의 향배에 매우 민감하지요. 자, 지금 윤석열한테 줄 섰다가 초토화된 검찰 인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에서 밖으로 뺑뺑이 돌았던 한동훈이 지금 이제 승진해서 오겠죠. 중앙지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윤대진, 박찬호, 또 신봉수, 송경호, 조남관, 구본선, 여환섭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잘 풀리지 않겠냐 예측되는 사람들이고, 자,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안 낼까요? 내야 될 거예요. 이승윤 서울고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그리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등이 옷을 좀 벗어야 될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이 이제 나올 건데, 이번에는 윤이 특히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작년 3월 초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을 하던 사람이니까 검찰 내부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벌써 별장 성적되니 이런데 또 김학의 출국 등에 관련되었던 검사 한 명이 지금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출국 정지. 자, 출국 정지하면 그건 혐의가 좀 확정되었을 텐데 아직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지금 자기한테 수사 들어올까 봐 해외로 나가는 일이 있을까요? 자, 그건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포기했을 때나 가능할 건데 이재명은 아직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여당 쪽은 윤석열 부부가 저축은행 주가 조작으로 수사하라고 맞불 청원을 놨는데요. 이것도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이제 끝난 이야기고 어디다 청원을 내거나 고발해봤자 다 허지부지 되겠죠. 자, 한편 DC 인사이드에 이재명 갤러리라는 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운영자가 이재명 낙선 후 죽겠다고 유서를 써놓고 사라졌다가 물왕저수지 근처에서 경찰에 발견되어서 가족에 인계됐다고 합니다. 자, 이 선거 관련해가지고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뭐 죽을 일이 있어요. 이재명 갤러리 관리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갤러리 관리하다가 청와대 들어갈 꿈을 꾼 게 아니라면 그냥 살면 되지요. 자, 살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이 지금 다 사표를 내고 집에 갔습니다. 총사퇴했어요. 송영길부터. 그래서 윤호중이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당대표에 도전할 거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정치를 계속 할 건가 말 건가에서는 저는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이 정치를 계속하면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 측이나 앞으로 이제 2달 뒤에 취임하면 대통령 측이 이재명에 대해서 정치 수사를 이제 재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재명에게는 제일 크지요.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저 민주당의 비대위가 시간을 좀 끌어가 한 6개월쯤 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자, 지금 3월 달이니까 한 9월 달쯤 가면 그때사 이제 본인에 대한 검찰의 공격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예요.
안 들어온다면 그때 당대표로 나가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비대위 기간을 길게 끌어서 그 비대위가 자신에 대한 윤 정권의 수사가 시작되는가 아니면 수사 의지가 없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정치를 할 거라고 보고, 정치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당대표에 나오고 그리고는 또 원내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일단은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 이거는 저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지금 바다하게 소문이 나고 있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소문이 나느냐? 대장동이나 이재명이 수사받아야 될 내용이 좀 많아요. 뭐 조폭 관련도 있고 수사로 따지자면 이재명에게는 10대개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수많은 수사에 대한 그 칼날을 진영 대결 그리고 좌파의 이 보호 이런 속에서 대선 후보라고 충분히 보호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 아직도 많은 수사가 남아있는데 이 수사에 대해서 좌파 진영을 지금 등에 업고 수사를 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좌파 진영을 등에 업지 않으면 지금 이 수사를 이재명 개인이라는 입장으로서는 피하기가 어렵겠죠.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나 경기도지사를 할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수많은 제보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수사기관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왜? 힘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다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양심선언이니 제보가 엄청 나오겠죠. 그런데 당대표 선거가 현재로서는 한 8월 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윤 정권 출범이 5월 10일쯤 하니까 한 석 달 지켜보다가 수사 안 하네? 정치해도 되겠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검찰 수사는 차기 검찰총장에 대해서 새로 임명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김오수 현 검찰총장이 임기가 아직 얼마 안 지나서 반 이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진해서 사표를 내야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지. 만약에 김오수가 사표를 안 내면 저것 또한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현직 검찰총장과 대립하는 양상으로 갈 수 있다. 아마 김오수는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그 관상으로 볼 때는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틸 거라고 봅니다. 대체로 검찰총장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아마 정권 쪽에다가 말을 해서 내 사표를 낼 거니까 조용히 처리하고 끝내자라고 보통 하지요. 그런데 김오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또 검찰총장은 청문회까지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니까 자기 정권이 출범하면 5월 달에 출범하면 보통 허니문 기간이 한 4, 5개월 되죠. 그래서 그 허니문 기간에는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지 않고 여당도 야당하고 크게 부딪히지 않으면서 서로 원만하게 이렇게 갈 거니까 이재명이가 그 틈을 노리고 당대표에 나가가지고 무난히 낙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당대표가 되고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지금 야당 탄압 프레임이라고 자기에 대한 수사를 야당을 걸고 전체를 걸고 나와가지고 자기 수사를 막으려고 할 거고 당과 당원이 이제 인질이 되어가지고 이재명 대장동 수사 뒤에 진을 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민주당이라는 비록 대선에 져서 겨울이 왔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보호막으로서 안전한 저 당의 당대표가 되어서 지금 이재명이가 이 정치 생명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벌써 돌고 있는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재명 당대표 투표권 받으려면 매월 1,000원씩 내는 권리당원에 가입하세요. 그러니까 이 대표 선거 몇 달 전부터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 가입을 해가지고 권리당원이 되어야 대표를 투표할 권한이 생기니까 벌써부터 떨어지자마자 당대표 선거에 들어가라고 이재명 진영 안에서
자료를 돌리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진영이나 민주당 안에서 이낙연이 때문에 대선 떨어졌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낙연이가 진짜 억울하게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송영길이하고 이재명 표거리에 팔이 비틀려가지고 결선 투표를 날아가는 것을 그냥 두 눈 뜨고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낙연이가 또 선거도 도와주러 갔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은 이낙연이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돼야죠. 당신이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나갔다가 본선도 떨어지고 또 당신을 선거운동도 하게 하고 참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낙연이 때문에 떨어졌다. 이낙연이가 자기들 경선할 때 지고 지금 결선 투표를 해야 될 요건을 지금 갖추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고 결선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일부 이낙연 진영이 이탈했기 때문에 대선에 졌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하는 깊숙한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다음 대표 선거에 누가 나올까요? 저는 이낙연이가 또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아예 이낙연이가 당대표 선거에 안 나와야지. 이낙연이가 나오면 대선 후보 붙었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경선에 떨어지고 한 사람은 본선에 떨어져가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둘이 붙는다? 이거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도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홍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 문재인이한테 떨어지고 2017년에요. 비대위 갔다가 그 다음에 당대표로 또 돌아왔어요. 그거 정말 참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한 짓거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은 정계의 은퇴를 하는 걸로 대한민국에 좀 법을 만들든가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명이 되면 나머지는 다 집에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치가 좀 맑아지는 억지로 그런 계기라도 만들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떨어지면 대통령 선거 나갔다가 2등으로 떨어졌다라는 그걸 들고 또 다음에 대체로 도전합니다. 그래 몇 번 도전하면 또 당선되더라. 그런 사례가 YS, DJ부터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기에 한 사례고 문재인도 그 사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다 이 머리에 두고 또 정치하면 된다. 처음에 뭐라 해도 눈 딱 감고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참 안에서 밖에서 뺨 맞은 데가 있어요. 정의당의 심상정입니다. 자, 당의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정당 지지율이. 그래가 이번에 2.37%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도 미안하고 또 정의당의 세가 확 줄어들어 버렸죠. 자, 그런데 심상정이가 생각을 안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설마 내 표 차로 1등하고 2등의 표차가 나겠느냐? 내가 그래도 2%, 3%, 4%는 얻을 건데 이것보다는 격차가 클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지금 결과가 0.73, 24만 7천 표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패거리들이 다 심상정이한테 네가 들어갔으면 우리가 됐을 건데 네가 안 들어가고 끝까지 뛰는 바람에 우리가 떨어졌다고 지금 화풀이를 엄청 하고 있답니다. 근데 심상정이도 이번에 떨어지면 정계 은퇴할 거라고 봤는데 백이 조문하겠다고 합니다. 참 정치판은 진보 정당도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직도 욕심이 많은 그런 지금 이 야당이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대선 떨어지면 무조건 집에 가는 법을 만들어 정치인 좀 숫자 줄이자.